그동안 국민보고대회가 제시해온 액션 플랜은 대한민국 곳곳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올해는 밀리테크 4.0이라는 주제로 어떤 성장 전략을 제시했을지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님의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장대환 회장님을 단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 모시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분 여러분, 28차 국민보고대회에 오신 것을 먼저 환영합니다. 올해 보고대회 주제는 기술 패권 시대 또 신성장 전략 밀리테크 4.0입니다. 첨단 군사기술을 통해서 안보를 지키고 동시에 성장도 이루는 청사진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첨단 군사 기술을 우리는 밀리테크라고 부릅니다. 역사를 보면은 밀리테크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권도 거머쥐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것도 사실은 밀리테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밀리테크는 기술 혁명을 통해서 진화해 왔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멸망시킨 철기는 밀리테크 1.0이고 산업혁명 이후 탱크와 전투기를 만든 기술은 밀리테크 3.0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새로 밀리테크 4.0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조선은 왜 망국의 서름을 겪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부 침입에 맞설 군사력이 없었고, 둘째는 바깥 세상의 기술 발전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미양요 당시 그림을 보면은 미국의 총과 대포에 조선은 칼과 활로 맞서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밀리테크는 전쟁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혁신과 진보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자 레인지,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모두 1, 2차 세계대전 군사 기술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정판이 아이폰입니다. 여기 마츠카토 교수의 다이어그램을 보십시오. 스마트폰 시대를 연 아이폰은 미군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폰 핵심 기술들이 대부분 미국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왔습니다.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이폰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밀리테크를 확보하면 안보와 성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1인당 GDP가 4만 달러 경험이 있는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두 얼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를 많이 기대했습니다만 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비핵화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핵뿐만 아닙니다. 중국이 지난해 우리 방공 식별 구역을 8차례나 침범을 했고 일본은 우리와 초계기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서 세계 최고 수준 미군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습니다. 우리 안보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안 되면 성장은 고세하고 생존조차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밀리테크를 갖게 되면 안보는 물론이고 안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이 훌륭한 일이지만은 나라를 잃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굴욕을 다시 겪을 것인가? 아니면은 21세기 강대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밀리테크 4.0이 있습니다. 밀리테크 4.0 확보 방안을 오늘 저희 매일경제신문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님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해주신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많은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의 양상을 사람이 없고 전투가 없고 전장이 없는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미래 전쟁이 AI전, 사이버전, 우주전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기술을 밀리테크 4.0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밀리테크 4.0은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패권을 장악할 것입니다. 밀리테크 4.0은 미들 파워가 리딩 파워가 되는 변혁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버그봇, AI 로봇 군단, 사이버 밤과 같은 차세대 무기들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서울공대가 개발해온 생체모사 자율비행 곤충 로봇입니다.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를 따라 하늘소라 명명하였습니다. 밀리테크 4.0 핵심 기술과 잇따라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공격 기능이 추가되면 북한과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 상황에 적합한 인도적이나 강력한 무기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형된 하늘소가 기동하는 참고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영상입니다. 미래의 일이고요. 자폭 기능 대신 사이버 공격 기능을 가진 하늘소는 자율비행으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합니다. 적의 모든 전자 기능을 마비시켜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비대칭 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소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술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평창 드론쇼 기억하시죠? 저희가 개발 중인 신개념 드론입니다. 이를 여러 대 연결하여 군집 자율비행하고 그리하여 평창과는 전혀 다른 골격을 꿈틀거리며 날아가는 용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더 나아가 혁신 제품과 혁신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이오 드론은 스마트 시티에, 사이버 보안 기술은 핀테크에, 밀리 팩토리 기술은 제조 혁명에 활용될 것입니다. 매일경제와 서울공대가 10가지 밀리테크 4.0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수와 군수의 경계가 없는 하이브리드 기술입니다. 이러한 밀리테크 4.0 기술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미래 시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밀리테크 4.0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소로스는 지금의 상황을 디지털 냉전이라 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과 중국의 충돌입니다. 양국은 미래 전쟁에 대비해 사이버 보안 사령부를 설치하고 우주군 창설, AI 기지 구축도 시작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밀리테크 4.0 선점 경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인민해방군 소속 군인 3,000여 명을
미국에 유학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천인 계획, 만인 계획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비판하는 것도 밀리테크 4.0 선점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를 견제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온 세계가 밀리테크 4.0을 선점하려고 R&D 투자와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둔감한 규제와 법규, 조급한 지원과 평가 체계, 기술적 축적과 야성의 부족함으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밀리테크 4.0 확보가 시급합니다. 밀리테크 4.0 생태계에서는 군은 안보를 챙기고 경제는 기업이 챙긴다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밀리테크 4.0 액션 플랜 디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테크놀로지입니다. 밀리테크 4.0 R&D를 군이 주도해 주십시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중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목표인 안보 R&D를 선도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군이 리스크를 떠안아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폰 탄생의 배경이 된 다르파라는 조직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형 다르파는 용산이나 계룡대가 아닌 판교 테크노밸리에 두십시오. 미국 국방혁신단 DIU는 워싱턴 DC가 아닌 실리콘밸리에 설치했습니다. 군 출신이 아니라 첨단 기업 CTO를 영입하십시오. DIU도 굴지의 사이버 보안 기업 시만텍 CEO 마이클 브라운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로부터 독립되고 일관된 장기 R&D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국방 예산은 43조 원, 그중 밀리테크 4.0 기술을 견인하는 예산은 6.7%에 불과했습니다. R&D 예산을 키워야 합니다. 선진국들은 밀리테크 4.0 R&D에 국방 예산의 10% 이상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 리소스입니다. 밀리테크 4.0 인재도 대한민국 청년 대부분이 거쳐가는 군에서 챙겨주십시오. 이스라엘에는 탈피오트라는 R&D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탈피오트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최우수 인재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이스라엘 R&D를 이끌고 있습니다. 복무를 마친 탈피오트 출신들은 스타트업에 뛰어듭니다. 나스닥 상장 이스라엘 기업 중 절반 이상 CEO가 바로 탈피오트 출신입니다. 한국형 탈피오트를 만든다면 삼성전자 수준의 파격적인 대우로 우수 인재를 모으십시오. 밀리테크 R&D와 함께 창업, 경영 교육도 병행하십시오. 안보에서 경제로, 경제에서 다시 안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노베이션, 기업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기업은 군을 혁신의 동반자로 대우하십시오. 새로 개발된 제품이 60만 군에서 성능이 입증된다면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로 민간에서 쉽지 않은 원격 진료를 군에서 먼저 시행하십시오. 극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와 훈련 현장은 첨단 의료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곳입니다. 위기산업 제도약 기회도 밀리테크 4.0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현대중공업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부실의 아픔을 딛고 첨단 구축함을 만드는 기업으로 재탄생한다면 얼마든지 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기의 자동차 산업이 군집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만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시큐리티, 안보입니다. 육해공군 편제를 장기적으로는 미래전에 대비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합니다. 미래전 양상을 연구하는 미래전략군, 그리고 이를 수행할 AI군, 사이버군, 우주군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는 차세대 무기 시장을 개척하십시오. 밀리테크 4.0 무기가 개발되면 완전히 새로운
무기 수출 시장이 생깁니다. 내수 중심의 연간 300억 달러대 무기 수출입 시장이 10배 이상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업체들은 이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는 대규모 AI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탈레스는 보안 솔루션 기업을 M&A했습니다. 우리 방산 업체들도 AI, 사이버 기업 인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사상 처음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었었다는 소식인데요. 여기에 밀리테크 4.0까지 갖춘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1인당 GDP 5만 달러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들파워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민은 여기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테크놀로지, 휴먼 리소스, 이노베이션, 시큐리티, 그래서 디스. 이제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Act this. 감사합니다.